제10대 강원도의회가 다음 달 출범하는 가운데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당선인들이 합의했습니다. 춘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을 한 곳에서 전시 판매하는 이른바 춘천 명품관이 마련됐습니다. 판로 찾기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중소업체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창업 지원 공간인 오픈스퀘어 D 강원 개소식이 오늘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강원도 의회가 다음 달부터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활동을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도의회는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의원들 출석률 자료는 없고 의원별 조례 발의 내용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도의회가 의원 출석률, 조례 발의 내용과 건수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회가 공시제도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일상에 대한 모든 부분을 도민들이 공개하는 그런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원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양당 3선 의원에게 의정활동 공개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지금 이제 10대 원구성이 아직 되지를 않아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의원들과 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또 협의돼서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의회 스스로 그 결과를 지역민들에게 평가받고 평가 결과를 지역민들에게 다시 알리는 지점까지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선거 당시 도민들을 대표해 강원도 집행부를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던 도의원들. 도민의 세금으로 1년에 5,100여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할지 유권자인 도민들이 벌써부터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도의회가 본인들의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의무입니다. 어느 정도 공개하고 어느 정도 평가받고자 하는지 새로운 도의원들의 합의가 앞으로 의정활동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을 한 곳에서 전시 판매하는 매장이 마련됐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판로 찾기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중소업체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장품 원료를 개발해 제조까지 하는 춘천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2013년 설립 이후 유기농을 고집하며 피부 치료용 화장품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로입니다. 최근 새로운 제품군을 개발해 판매에 나섰지만 홍보에 많은 돈을 쓸 수 없는 처지라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같이 중소기업은 개발하는 데 돈을 다 써버리고 정작 중요한 광고에 대한 부분들,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약해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기업처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춘천 지역 중소 벤처 기업들이 자신의 상품을 직접 판매, 홍보하는 매장을 열었습니다. 춘천역 광장에 임시로 문을 연 춘천 명품관입니다. 춘천역을 찾는 한 해 26만 명의 내방객부터 공략하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싸지만 품질이 좋다는 입소문부터 내보자는 겁니다. 요 라인은 아마 좀 타깃이 저랑 맞을 것 같고 저쪽 뒤쪽으로 아기들이나 이제 용품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명품관의 주력 상품은 춘천 바이오진흥원 입주기업 제품입니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19개 기업 160개의 우수 제품들을 전시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춘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고용 창출과 수익 창출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춘천 명품관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젊은 층을 겨냥해 온라인 매장도 조만간 열 계획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기대를 안고 세운 춘천 명품관은 다음 달에 정식 문을 엽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올봄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각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능력이 한계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민간업체들이 재활용 쓰레기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면서 공공처리장으로 물량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주택가, 집집마다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가 수북합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치워져야 할 시간이지만 제때 수거가 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여기 보면 비가 오거나 바람 불거나 이러면 쓰레기들이 막 이렇게 굴러다녀도 어느 집에서 나와서 청소하거나 줍거나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원주 지역에서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가 모두 모이는 선별장. 하차 순서를 기다리는 수거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아침부터 수거해온 재활용 쓰레기를 내려놓고 또다시 수거하러 가야 하는데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게는 1시간 이상씩, 어제 같은 경우는 버리지를 못하고 다시 갔다가 오전에 3시간씩 기다리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때 왜 안 가져갔냐고 그 시민분들이 따지니까 굉장히 곤란합니다. 쓰레기를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거해온 쓰레기를 내려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은 이렇게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보관 장소를 추가로 만들었지만 밀려드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올봄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예전에는 비닐과 플라스틱 등 일부 재활용 쓰레기를 민간 업체들이 수거해 처리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이제는 모두 선별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루 처리량이 35톤인데 요즘에는 매일 50톤가량의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가격들이 많이 폭락을 해갖고서 전에 민간 업체들이 수거하던 것들을 지금 수거가 안 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쪽으로 지금 양들이 많이 들어오고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면서 쓰레기 처리는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6석을, 자유한국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춘천에서 열린 10대 도의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양당 의원들은 의장에 민주당 한금석 의원, 부의장에 민주당 박윤미, 한국당 함종국 의원을 선출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7개 상임위원장 중에서는 사회문화위원장을 제외한 6석의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민선 7기 춘천시정 출범 행사가 오는 7월 2일 오후 7시 시청 분수광장에서 열립니다. 춘천시민정부 출범 문화소풍을 제목으로 일반적인 취임식과는 달리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치릅니다. 우두농악대 식전 공연에 이어 국민의례, 취임선서, 시민께 드리는 말씀 순으로 진행합니다. 취임 행사 이후에는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음악, 노래, 인형극, 마임 등의 작은 공연이 펼쳐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강원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 예고를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2019학년도 신규 채용되는 교사는 유치원 27명, 초등학교 262명, 특수학교 10명, 중등교사는 국어와 영어 각각 7명, 수학 4명, 체육 25명, 음악 17명, 보건 16명 등 24개 과목 240명입니다. 초등 1차 시험은 11월 10일, 중등 1차 시험은 11월 24일에 있습니다. 한편 이번부터 춘천교대 출신자는 지역 가산점이 3점에서 6점으로 높아집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촛불문화제와 노동자 결의대회가 오늘 저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열렸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20일 청와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적폐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춘천 환경사업소 해고 노동자들도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공데이터 창업 지원 공간인 오픈스퀘어 D 강원 개소식에 오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각급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문을 연 오픈스퀘어 D는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사업화부터 창업까지 지원하는 공공 데이터 활용 원스톱 지원센터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강원도에 세 번째로 설치됐습니다. 오픈스퀘어 D 강원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하는 협업 공간과 8개 실의 기업 입주 공간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제44회 강원 보훈대상 시상식이 수상자와 가족, 보훈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강원일보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상식에는 상위군경 부문 신명보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원주시 지회장을 비롯해 유족 부문의 철원 한희석 씨, 미망인 부문의 강릉 김순남 씨 등이 받았습니다. 특별 부문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이재철 춘천시 지회장, 김원범 강복회 춘천연합지회장 등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오늘 춘천 베어스 관광호텔에서 개회식을 갖고 사흘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책 교정 등 18개 직종에 13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본 대회는 춘천 기계공고 등 3곳에서 펼쳐지며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입상자에게는 오는 9월 11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각종 재난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재난방송협의회가 창립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조례 공포에 따라 오늘 제1차 강원도 재난방송협의회를 갖고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재난 상황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재난 상황 전파 한 라인을 도 재난 상황실과 도내 각 방송사 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를 방문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과 관련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최 지사는 오늘 평창과 춘천을 방문한 김 장관에게 올림픽 시설 활용을 위한 리빌딩 사업에 34억 원, 평화기념관 등 조성 사업에 20억 원 등 총 5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리빌딩 사업 대상지인 관동 하키센터와 컬링센터 등 3곳을 내일 방문할 계획입니다. 어제 내린 장맛비로 강원도에서 모두 10여 건의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쯤 철원군 동성읍의 한 건물에 빗물이 유입돼 배전반 화재가 발생했고 춘천시 신부급에서 도로 침수, 원주시에서 나무 쓰러짐 등의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화천 산해에 108mm, 춘천 76.8mm, 원주 114.6mm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려 밤까지 영서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인재군정을 이끌어갈 민선 7기 최상기 인재군수 당선인이 군정 구호를 사람 중심, 행복 중심, 미래 중심 인재로 확정했습니다. 또 민선 7기 인재군수직 인수위원회는 군정 방침으로 상생의 경제, 머무는 관광, 잘 파는 농업, 삶의 질 향상, 감동의 행정으로 정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군정의 비전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를 이끌어갈 최상기 인재군수 당선인은 7월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도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소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6월 강원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106.7로 5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 실사지수와 가계 수입 전망 실사지수, 현재 경기 판단 실사지수 등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경기 전망 실사지수는 7포인트, 취업기회 전망과 가계저축 전망 실사지수는 각각 5포인트, 주택가격 전망 실사지수는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강원도가 버스 운전기사 모집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채용 소식을 알리는 누리집 버스 잡고를 열었습니다. 7월 1일부터 노선버스 운수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68시간 이내로 제한하면서 하루 2교대로 전환돼 강원도에서만 400여 명의 운전자가 부족합니다.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급여와 퇴직금 감소를 우려한 기사들이 무더기로 퇴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버스기사가 없어서 버스 운행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협력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남북철도협력 분과회의 결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 사업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이고 특히 동해선은 강원도를 중심지로 발돋움시킬 핵심 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해선 강릉에서 제진 간 연결 사업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의 빠른 사업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시군과 공기업, 교육청 등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일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용 컵과 텀블러 등의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비가 남부 곳곳으로 쏟아지겠습니다. 이후로 장마 전선은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밤새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150 이상, 전남과 경남 지역에도 100mm 안팎으로 많겠고요. 전북과 경북 지역으로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다가 내일 오전 중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오후부터 주로 남해안에 걸쳐 영향을 줄 텐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는 세찬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역시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전주 28도, 광주와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부터 장마 전선은 차츰 북상하기 시작해 토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또다시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2, 1, 2, 1, 2, 1, 2, 1, 2. This goes out to you, to you, to you and you. If I can do it, you can too. If I can do it, you can too. See, life is a moment. The story doesn't need the writer's involvement. So edit this for me. Don't embellish and twist it, please. Don't embed it in mysteries. Edit this for me. 1, 2, 1, 2, 1, 2, 1, 2. 진짜 맛있는 쫄팁 매콤한 태양초 소스를 탱탱한 면발에 화끈하게 한 몸이 되는 거지. 한 입을 크게. 인생 쫄면이네. 오뜨기 진짜 쫄면.